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조립대법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1을 대입하면 0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x-1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저 녀석 또 인수분해 되는 거 혹시 보이니?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근 알파는 2 정도 나올 것 같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두 개 빼면 3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3차 방정식에 이렇게 다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인수정리로 하면 되는 거고 얘들아 그리고 미지수가 막 붙어 있어도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봐. 뭐 마이너스 2k에 여기 뭐 플러스 2k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방금처럼 1을 대입하면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더라도 쫄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쌤이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3차 방정식 근의 종류.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마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그치?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중근이 있어. 그러면 얘는 한 실근과 중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중근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 잘 나오진 않거든 얘들아. 얘는 왜 잘 안 나오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주로 요거나 요게 거의 80% 허근까지 하는 게 20%. 얘는 진짜 거의 나오는 걸 못 봤거든. 얘는 왜 잘 안 나오냐면 그 기하적으로 되게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인데 너네가 고1 과정에서 방정식을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알아놓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완전 세제곱이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가 삼중근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한 실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였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놓으세요. 그 얘들아 원래 있잖아. 봐봐. 우리 중딩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여러분들이 중1 때 1차 방정식 배우죠. 그치.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중2 때 1차 함수를 배우지. 그치? 아마 그럴 거야. 그런 다음에 중3 때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또 2차 함수를 배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공통수학 1 보면 어때? 또 2차 방정식 배웠다가 또 2차 함수 배우지.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야. 우리가 방정식을 보고 함수로 해석해야 되고 또 함수가 그려져 있는 관계를 보고 또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 능력을 계속 중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거고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도 또 그거를 복습하면서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단원에서 2차 함수와 막 직선, 1차 함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문제 풀고 그랬잖아. 그런 게 다 2차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낸 거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공수 1에서 지금 고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3, 4차 방정식을 배워.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실근이 나오는 것까지는 그래 방정식의 형태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는 언제 배우냐가 궁금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프로 배우는 시기는 여고들은 보통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예요. 그리고 공학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 바이 학교인데 어쨌든 기말고사 파트야. 미적분 1 가면 기말고사 범위 때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한 개형들을 배우게 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킬러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그냥 함수만 띡띡띡 있고 그냥 막 방정식에 해 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적으로 잘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2차 함수가 안 되면 2차 함수 꼭 잘 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차 함수 잘 그리려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야 돼. 왜냐면 2차 함수의 모양을 보고 3차 함수를 그리게 되거든. 근데 2차 함수를 잘 모르면 3차 절대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일 과정이 엄청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보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해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이제 막 쌤도 중딩 때 혼자 막 선행을 할 때 여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딩 때 담임쌤한테 물어봤거든. 이거 언제 배우냐 함수. 그랬더니 쌤 때 교육과정 때는 고2 1학기였거든. 그래서 고2 1학기 것까지 해야 된대. 근데 그때 쌤이 중2 때 여기를 선행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악바리가 생겨가지고 선행을 미친 듯이 하게 돼요. 중딩 때 내가.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기를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은 단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미적분 1을 선행을 하지 못한 상태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냥 교양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차함수는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달라지지만 그냥 편의상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 이제는 느껴질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중근 X축이랑 딱 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허근의 개념은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교점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은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좌표 평면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 그래서 허근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그냥 받아들일 만하지? 그러면 얘들아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 저렇게 생겼잖아. 3차 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들어. 얘들아 그러면 내가 방정식은 함수와 x축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거야. 그래서 똥똥똥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시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한시근과 중근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서? 오! 뭔가 이런 느낌이면 어때요? 괜찮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으면 알파는 하나 가지고 베타는 두 개 가지는 게 뭔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양으로 드러나 한식은 가질 때는 그냥 뚫고 올라가는데요.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접해. 그러니까 저게 이참수가 접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한식은과 두 허근은 이런 식으로 돼요. 안 만나잖아 이제. 여기서 한 점 만나고 다른 데서 안 만나지? 그러니까 허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방금 쌤이 여기에 나타낸 1번, 2번, 4번이야. 선생님 그럼 3중근은요? 얘들아 봐봐. 식은 하나일 때는 뚫고 지나간다 그랬고 중근일 때는 접한다 그랬지? 그럼 세 개일 때는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찍어봐. 뚫긴 하는데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요. 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긴 해. 근데 여기 마치 이차 함수에서
그 꼭지점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만 잘라놓은 거라고 생각해 봐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접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남은 부분을 뭔가 위로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렇게 되면 뚫고 지나가는데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그려져요. 이게 삼중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다룰 때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해지기는 하는데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궁금해 할까봐 쌤이 함수랑 방정식의 근의 종류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봤으니까 내가 이걸 왜 그려줬겠어? 까먹지 말라고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만약에 잘 안 나.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잘 외우지 못했어. 근데 분명히 그때 쌤이 3차 함수 한번 그려줬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뭔가 떠올려 보라는 의미에서 한 번은 그려준 거다. 물론 까먹어도 돼요. 교육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얘들아,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편하게 생각해보자. 4차. 얘들아, 고1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4차 방정식을 엄청 디테일하게 내진 않아. 근데 물론 학교가 어려우면 대비는 해야 돼요. 거의 고2급으로 나오더라. 어려운 학교들을 보니까. 근데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얘들아 편하게 생각해.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다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거든. 그냥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세요. 그래서 2차 곱하기 2차로 그냥 쪼개서 그냥 유도를 그때그때 해. 2차랑 2차로 쪼개면 4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그냥 수없이 많이 했어.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그 다음에 두허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 3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중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의 종류에는 아마 6종류 정도 나올 텐데 서로 다른 두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냥 두허근이라 쓸게. 두허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있으니까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얘들아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식은 나오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식은 나왔대. 그러면 근의 종류의 최대값은 몇 개일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 곱하기 2면 4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녀석이 공통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근이 1인데 여기가 2, 3이야. 그러면 중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식근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냥 여기가 1, 2고 여기가 3, 4야. 그럼 그냥 서로 다른 내식은 되는 거야. 여기가 1, 2고 여기도 1, 2야. 그럼 어때? 중근 2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냥 형태가 똑같았겠지. 뭐 최고차항 개수 정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일치하는 경우는 근데 거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건 안 나오고 그냥 서로 다른 4개나 아니면 중근과 서로 다른 두실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이렇게 만나면 방금 말한 거랑 종류 똑같아. 중근과 서로 다른 두실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중근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중근과 서로 다른 두허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뿅뿅뿅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수분해 능력이에요. 이거를 외우고 이거대로 가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게 문제에서 물어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뭐 내허근을 가질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2차랑 2차로 쪼갠 다음에 둘 다 판별식 음수 하면 돼. 이거 뭔지 이해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다룰 수 있다. 선생님 얘는 왜 함수 안 그려주세요?
안 그려줄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냥 고2 때 배워.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무튼 그렇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근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풀 때 좀 더 수월할 거야. 보통 4차 방정식은 생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 보통은 공통 부분이 있게끔 나오거나 특히 복이차식 형태로도 많이 나와요. 복 2차식 알지? 4제곱, 제곱, 상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의 모든 자 얘들아 모든 근의 합이 아니라 모든 양의 근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 해를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잘 봐 얘들아. 일단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가 저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t는 몇 또는 몇? 4 또는 마이너스 2다이. 자 쌤이 이제 너네한테 바라는 거 이제 요거를 보면 얘를 굳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적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려오게끔까지 숙련도를 키우세요.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안 이래요. 잘 하는 애들도 안 그러더라. 그러니까 얘를 t 빼기 4, t 플러스 2로 적고 꼭 이걸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하는 이유가 좀 쫄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로 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두 근의 곱자리고 였다가 부호 바꾼 게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일단 서로 반대야. 왜냐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니까. 근데 더했을 때는 2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녀석이 양수였던 거야. 그래서 2랑 4도 쪼갠 다음에 그냥 4 쓰고 마이 쓰고 이래요. 그냥 혼자 풀 때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를 좀 빨리 쓰려고 한번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4거나 이렇게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들아 이거 다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다. 그쵸? 얘들아 이걸로 연습해 볼래? 일단 부호가 달라. 그치? 근데 더했는데 3 나오려면 일단 뭔가 1, 4가 떠오르지. 근데 플러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1에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일 또는 4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분의 곱이 2고 합이 3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간단하게 1이랑 2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1, 2, 3 다 더해주시면 1, 2, 4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7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얘는 지금 풀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올 거지만 코멘트를 한번 해주면 얘들아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두 개 짝지어서 곱했을 때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같게 나오는 조합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부분 치환하면 방금 풀었던 문제로 풀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근데 얘들아 이거 있잖아. 그냥 나도 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물론 리스크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봐봐. 뭔가 이 55가 그냥 너무 수상해. 왜 그러냐면 11의 배수거든. 그래서 그냥 뭔가 이 넷 중에 뭔가 적당히 11을 갖게끔 다 대입하면 뭔가 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얘들아. 당연히 나쁜 풀이야. 근데 그래서 뭔가 쌤이 답지를 보니까 또 마이너스 160 뭔가 마이너스 10 이런 거 있으니까 뭔가 였다가 마이너스 10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그냥 문득 든 생각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1에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여기 터져버리네. 그쵸?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쪽에 대입하게 되면 뭔가 터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뭔가 가가지고 적당하게 55가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닐 수도 있다 얘들아. 왜냐면 그 뭐냐 무리수근이 나와가지고 뭐 곱했을 때 적당하게 55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푸세요. 알겠죠? 뭔가 시간 없을 때 찍어볼 것 같아. 왜냐면 모든 시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0 있고 마이너스 16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적당하게 좀 찍어 맞추면 막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해. 마이너스 8 같은 거 넣어도 뭔가 쉽지 않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4차 방정식이 있네. 쌤이 아까 말한 거 복 2차식이야. 얘들아 쌤이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이 보통 x제곱을 또 t로 두고 막 많이 하잖아.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x제곱이라고 한 번에 쓰세요. 왜냐면 그렇게 썼을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얘가 그 합차 공식인 게 뭔가 바로 보일 수도 있거든. 왜 그러면 봐봐. 얘들아 x제곱을 쌤이 한 덩어리로 봤어. 그러면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1의 곱으로 나오지 않을까?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내가 아까 이거 두 개 곱했는데 4고 합했는데 5가 나오는 조합은 1이랑 4 바로 구하면 되니까 x제곱 빼기 1과 x제곱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그쵸? 그런데 걔네는 또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뿔마 1과 뿔마 2를 근으로 갖게끔 나왔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 2번, 2 2번 더하게 되면 6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얘는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봐봐. 내가 저 녀석을 인수분해했을 때 두 허근 갖는 파트랑 그 다음에 실근 갖는 파트로 나뉘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거기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되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는 근과 계수로 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들아 얘 x제곱으로 바라보게 되면 얘 인수분해 되는 거 혹시 보이니? 5랑 3으로 쪼개. 근데 더했는데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2차 방정식 두 개로 바라보라고 했었잖아? 근데 얘들아 얘는 허근 갖는다이? 그쵸? 보이죠? 얘는 실근 가진다이? 그러니까 뿔마 루트 3이었거든? 근데 어차피 곱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1분의 마이너스 3 해가지고 3번으로 가주시면 돼.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들아, 요런 가운데 거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막 불렀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게 2차 방정식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거든. 잘 봐 얘들아. 형태를 보는 거야. 4차부터 상수까지 쫙 있는데 4, 3, 2, 1, 빵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둬. 상수항은 빵차야 빵차. 0차예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3차의 개수가 대칭이고 4차 상수의 개수가 대칭이잖아. 1, 2로 똑같잖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차수로 나눠 2차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제곱으로 쌤이 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5x-4에 더하기 x분의 5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런 식으로 됐겠지?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우리 이런 식으로 모았었어. 5로 묶이면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 그쵸? 얘들아 얘는 애석하게도 인수분해가 돼. 애석하지 않아요. 될 것 같아.
x분의 1 제곱에 빼기 2 이렇게 변형 공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때? 여기 공통 부분 돼 있는 거 t로 바꿔서 한번 딱 바라보면 t 제곱 플러스 5t 빼기 6은 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5가 되려면 6이랑 1 적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t 더하기 6, t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실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t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해.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는영 해가지고 풀면 되거든 얘들아. 근데 봐봐 얘들아, 쌤이 너네한테 편의상 x제곱으로 내가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원래는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나눴다는 게 묶어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땠냐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뭔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 x제곱을 봐봐, x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 그렇게 되면 분모의 x가 사라지면서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2차식 두 개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3차든 4차든 얘들아 그 인수정리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 근데 보통 저렇게 상반방정식의 형태로 나올 때 있잖아. 가운데 대칭 형태로 나올 때는 그 뭐 예쁜 숫자 넣어가지고 인수정리가 안 돼요. 얘 한번 볼래 얘들아? 이거 너 이거 근 보여? 안 보이지? 얘 근 보여요? 얘 심지어 허근이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근이 나오게 되고 그 실근을 구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인수정리로는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요거는요 풀어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빼기 1이니까 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3 뿔마 2 루트 2가 정답이었겠네.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계속 강조하는 2차 함수. 자, 쌤이 아까 이 녀석을 허근 갖는 애로 확정을 지었거든요. 물론 그 고차 방정식 선응을 해봤고 내가 그 3차 방정식에 대해 허근 있잖아. 그 막 오메가 세제곱은 막 마이너스 1 했던 거 기억나지? 이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있었던 녀석의 허근이거든. 잘 봐. 물론 얘들아 다 배울 내용이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는 60도짜리 복소수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 녀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냥 허근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제가 그 선호하진 않아요. 물론 얘들아 너네가 고1 1학기 때면 이 방법이 제일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관점을 키워주면 좋겠냐면 이 2차 함수가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봐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들아 얘를 내가 완전제곱식으로 안 만들어도 그냥 대강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그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대칭축. 얘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꼭지점에 y좌표잖아. 슬쩍 대입해봐. 자, 근데 여기서도 계산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음수가 있는 쪽은 얘밖에 없지. 그러면 음수가 끽해봤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근데 뒤에 1도 못 이겨. 근데 앞에 거는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납득돼?
열심히 해야 돼요. 2차 함수. 그럼 어때 얘들아? 내가 얘를 보고 딱 1초 만에 대칭축 구하고 슬쩍 한번 대입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1도 못 이겨. 그러니까 x축 위에 떠 있겠다라는 판단을 바로 내려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그냥 판별식 머릿속에서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 아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보통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허수로 그냥 거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속어법. 그러니까 얘는 실수겠지. 이러면서 그냥 얘를 구해. 근데 여러분들 눈에 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는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에 대입하면 여기가 진짜 파이팅이 넘쳐져.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니까 저기 두 개의 양수 더하면 10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8로 완전 음수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무튼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실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쌤이 근해 공식 써서 바로 구한 거야. 이런 해석을 얘들아 계속 하려고 해야 돼. 문제 풀 때마다. 그냥 뭐 방정식이라고 방정식만 풀면 여러분들이 부등식 풀 때도 그냥 부등식이니까 부등식만 풀어요. 그러면 고점이 계속 낮아.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뒤쪽 유형들 보면 다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대입했을 때 숫자가 예쁘게 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아 봐봐. 3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저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쌤이 얘기했지. 미지수가 섞여 있어도 쫄 필요가 없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한 근이 뭐가 안 나와 있었어. 그러면 너네가 인수 정리를 통해서 그냥 하나 찍고 가야 돼. 그냥 상수항이 마이너스 9니까 뭐 적당히 1 대입해보고 뭐 3 대입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K가 다 싹싹싹 사라지고 뭔가 이런 값들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근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이 나와 있을 때는 일단 대입해. 일단 대입하게 되면 27 빼기 9K 더하기 3K 더하기 6에다가 빼기 9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K 쪽만 먼저 계산하면 6K 넘어가면 6K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쵸? 그리고 좌변 계산하게 되면 얘는 27 빼기 3이니까 24 정도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6K가 24니까 K 값이 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잘 봐. 한 근이 3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K값 구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들아 물론 내가 아직 너네한테 근과 계수할 관계를 안 알려줬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이 난다면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이 방정식에서 그쵸? K죠. 동의해? 기억나? 세근의 합은 요 1차항 계수분에 마이너스 붙이고 2차항의 계수였잖아. 그러니까 뭐야? 세 근의 합이 4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합만 구하고 싶대. 근데 세 개 합이 4인데 하나는 3이었다? 그럼 두 개 더했으면 뭐였을 것 같아요? 1이었겠지. 그래서 1 더하기 4니까 그냥 5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안 할 수 있는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인수분해 할래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뭐 x제곱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모시기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아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을 거야. 왜냐면 x 빼기 3으로 내가 묶었는데 여기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9가 되려면 플러스 3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건데 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상문제인데 되게 너네 기출에 많아.
학교들이 무조건 내는 걸 좋아하더라고. 얘를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 잘해줘야 된다. 자, 얘들아.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세팅을 했을 때 기니디의 참거짓을 따져 봅시다. 얘들아, 알파가 한 근이니까 일단 대입해봄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너네가 용기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파 대입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봐. 그러면 A 알파 세제곱에 빼기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니?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슬프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냈겠지 하면서 그냥 용기를 갖고 가. 자, 기억. 얘들아, 마이너스 알파가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 얘들아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쓱 한번 넣어볼래요? 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에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홀수 차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들아 기억에서 묻는 거는 이게 맞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맞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요 식인데 얘가 지금 여기 2개 플러스 여기 2개 마이너스잖아? 근데 어차피 는영이니까 내가 슬쩍 마이너스 하나 곱해버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딱 뜨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 좋아. 그 다음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 쪽을 조금 빡세게 했다면 우리가 근을 내가 알파로 알고 있을 때 혹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을 때 그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해볼게요. 얘들아 니은 한번 보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겠죠? 얘들아 용기를 내서 대입을 해. 귀찮아.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요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식을 내가 적당히 변형해서 요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따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나올 것 같아? 그치? 뭔가 얘를 싹 한번 곱해봐. 얘들아 참고로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파의 역수를 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D 쪽에다가 알파 세제곱 곱해주면 요 모양 나왔겠고 C 알파에다가 곱하면 알파 제곱분의 C 나왔고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이렇게 다 매칭이 되는 게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참이에요. 요거 동의하세요? 응? 그래서 니은까지 맞아. 그 다음에 얘들아 D급 볼래요? 우리 문제에 주어진 거랑 기억이랑의 관계가 니은이랑 디귿의 관계랑 되게 일맥상통해 보이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봐봐 여기서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알파 대입했을 때 는영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야. 개수가 싹 다 양수로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는영 나왔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다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게 근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뗐을 때 여기가 뿔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도 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 근데 만약에 방금 내가 얘기한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면 방금 내가 기억 니은 풀었던 것처럼 디귿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는 조금 외워놔도 괜찮거든? 쌤이 한번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가 한근의 알파라고 알고 있을 때 그거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요 그냥 대칭시켜서 다 바꿔버리면 돼요. 자
얘들아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알파분의 1이 근이 됐잖아. 그러니까 D랑 A랑 위치가 바뀐 거야. 그리고 C랑 B가 또 위치가 바뀐 거야. 그래서 갑자기 3차항의 개수가 D가 됐고 2차항의 개수가 C가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이 부호는 가만히 냅두고 그냥 A, B, C, D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 있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쫄릴 수 있잖아. 쫄릴 수 있죠, 충분히. 그냥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증명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5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 집에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돼. 스스로 본인이 설명하면서 납득이 될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한 문제 풀고 쌤이 쉬는 시간 줄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쌤이 아까 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쫙 설명하고 온 거거든. 얘들아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싶대. 그러면 한실근과 중근,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건 삼중근이야. 근데 보통 삼중근은 잘 안 나와요. 쌤이 왜 그런지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 삼중근이라는 거는 그 완전 세제곱식이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 머릿속으로 이거를 한번 쓱 전개해봤다고 쳤을 때 x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다 있지. 근데 얘는 없어요, 2차가. 그러니까 절대로 삼중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지컬로 얘를 그냥 인수분해를 때려야 돼, 지금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할 건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아. 1 정도 대입하면 되게 예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뭐 너네가 조리제법이 편하겠지만 이렇게 2차랑 상수 미리 적고, 그쵸? 쌤이 항상 이거 최고차항 상수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x제곱의 개수가 0이었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x제곱이 나와서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x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못 봐서, 근데 뭐 편하게 해. 보통 조리제법 쓰니? 그쵸? 그래 편하지?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조리제법을 쓰니까 쌤이 조리제법으로 풀어줄게. 이게 습관 바꾸는 게 힘들어. 얘들아 고2, 고3도 보면요 다 조리제법 써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잘 못해요, 조리제법. 승주랑 예술이는 쌤 조리제법 하다가 실수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곱하고 이게 난 더 힘들어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저도 조리제법을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안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조리제법을 쌤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너네 그 개념 원리 공수원 수업 준비할 때 진짜 오랜만에 조리제법 공부했었어요.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공수원 가르쳤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조리제법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기억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지만 쌤이 방금 여기서 개수 따지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봐봐. 얘들아 너네 조리제법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모르고 그냥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거 원리적으로 설명해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그래 그냥 쓰게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강의 준비하면서 조리제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나도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막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항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냥 듣고 넘어가. 그래. 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 조리제법 좋아하니까 쌤도 최대한 너네 반 수업할 때는 의식해서 조리제법을 쓸게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미지수 많을 때 조리제법 하다가 애들 실수 엄청 많이 하더라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대표적으로 이런 거거든. 지금 보면 일단 2차항의 개수가 없을 때 0을 잘 안 써요. 이게 대표 실수 유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심각한 거.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얘를 볼 때 얘 마일 마이너스 2k잖아. 전개하면 x항의 개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쓰다가 막 이렇게 적거든. 그러니까 뭔가 빨리 풀다가. 근데 원래 0이 있고 얘네가 한 덩어리인 거잖아. 근데 그냥 빨리 풀다가 뭔가 얘가 어느 순간 2차항의 개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풀이해서. 그러니까 조리조법 쓸 때는 최대한 그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쓰면서 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x 세제곱이 아니라 1이지?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 1 갖다 적으면 1,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 2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게 보일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얘들아 봐봐 중근 갖고 싶대. 쌤, 저 얘가 중근 갖고 싶어요. 그러면 판별식은 0을 쓰시면 되겠죠? 네, 얘들아 봐봐. 중근 갖는 경우가 이 2차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지금 한실근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근을 얘가 똑같이 갖고 여기서 또 다른 거 하나 가지면 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을 근으로 갖는 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저 밑줄 친 식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k값이 1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니까 이때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로 1을 중근으로 갖는 모양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여기서 1 플러스 8k가 0이 나오거든? 판별식 쓰게 되면 그러니까 k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보여야지.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은 0이잖아.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중근으로 갖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게 되면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얘들아 보통 문제가 쉽게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면 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중근의 종류까지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근이 뭔지도 구해야 돼. 그리고 그때 중근이랑 지금처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다 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k값도 당연히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근을 갖는지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인수분해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걸 보면 얘들아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로 적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는 거다.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니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얘들아 두 개씩 합한 것끼리의 곱을 구하고 있어. 곱을 구해야 된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싶죠. 그래서 하나씩 넘긴 걸로 표현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쵸?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전개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그냥 x 같은 걸로 바라봐. 그 다음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얘들아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을 때 뭔가 한 번에 잘 안 보이고 이러면 무조건 곱셈 공식도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그대로 4,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적어.
진짜 애들 계산 실수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신경 쓰면서 해. 그래서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이니까 여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니까 한 2 정도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2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응?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방법부터 익숙해져. 납득되잖아. 직관적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세팅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지. 그치? 자, 쌤이 아까 위에서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었던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모양이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지. 이거 보여? 괜찮아? 근데 저 빨간 색깔 식은 그냥 문제에 나온 식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마8 플러스 8 빼기 2 플러스 4니까 정답 2로 똑같이 나오지. 응. 방금 당연히 출제 의도는 이거야 얘들아.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전개해서 잘 풀으라는 게 출제 의도지만,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저 빨간색 식으로 3차 방정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문제에서 마이너스 2 갖다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2가 근이란 소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요거를 그냥 3차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그냥 이게 f-2였을 뿐인 거지. 근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쵸?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암산을 겁나 빠르게 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데서 시간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이런 데에서 아껴놓은 시간을 킬러에 쓰냐 안 쓰냐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이 되려면 그 킬러 문제 풀 시간을 벌어야 돼. 일단은. 문제 뭐 선생님 저 시간 많았는데 킬러를 못 풀었는데요? 하면 그거는 이제 킬러 학습이 아쉬웠던 거고. 근데 보통은 킬러까지 그 풀 시간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배우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유형,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주장창 연습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우리 이거 바로 3차식 세울 수 있겠죠?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들아 봐봐. 원리는 뭐냐면 저 등식이 얘들아, 그러니까 등호가 3개 있잖아. 그러니까 등식이 4개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1개, 2개, 그래 3개라고 치자. 3개가 있는 건데 얘가 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px 플러스 1의 입장에서는 근이 1, 3, 4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넘긴 걸로 외워놓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이랑 3이랑 4를 대입해도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다항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꼭 잘 봐야 돼.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P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답은 뭐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허근을 위주로 다룰 때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거든. 음. 자, 일단 얘들아, 문제에 허근이 만약에 나와 있어. 아, 근데 지금은 무리수밖에 없으니까 이 개수 조건을 한 번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 얘들아. 지금 개수가 실수가 아니야. 유리수 A, 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 3차 방정식의 개수에 무리수가 섞여 있게 되면 우리가 한 근이 적을 때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쌤이 이거는 수업 때도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무조건 무리수 켤레 쪽을 갈 때는 개수가 유리수 조건인지를 잘 봐야 되고, 만약에 한 근이 뭐 1 플러스 i 이런 허수 조건이 나왔어.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지를 잘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 근이 이 녀석일 때 유리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였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몰라? 그러니까 알파 이런 걸로 그냥 두고 이제 뭐 개수 비교를 하든 뭘 하든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얘들아 잘 봐.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잘 봐. 3차식이 x-알파를 하나를 인수로 갖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모르잖아. 그래요.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 근데 가급적이면 저렇게 적는 것보다 저 두 녀석을 곱한식을 한 번에 쓰게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이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 얘들아 봐봐. x제곱 일단 있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해볼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2차식을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 값이 바로 나옵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서 3이어야 돼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쓱 바꾸는 거야. 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열심히 전개를 하게 되면 A랑 B를 구하면 되고, 아 선생님 저 그냥 근각계수 쓰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두고 뭐 그냥 근각계수로 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런 거는 전개가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합은 구하기 쉬워서 A는 빨리 구할 수 있는데 B를 구할 때가 생각보다 귀찮아. 왜냐면 3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전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x세제곱 똑같고 3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7x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7 해서 두 개 더하면 6이다.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켤레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개수 조건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3차식이면 근이 하나가 남는 거니까 알파라고 둬. 무조건 한실근은 갖는다 얘들아. 3차식에서 막 세허근 이런 거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상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 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한실근인 것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쓱 봐. 혹시라도 저 3차식에다가 내가 어떤 수 하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안 보여요. 왜냐면 px 플러스 q 형태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 모르네 이러면서 그냥 베타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두 허근 알파 제곱이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할 관계를 주장창 써가지고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쌤이 한번 써봐 볼게. 이게 3이래.
그리고 P는 막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한 거잖아.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베타 이런 식이잖아. 그치?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진하게 공부를 했던 게 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 얘들아 봐봐.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질 때 무조건 그 허근들은 서로 켤레 관계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기서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알파 제곱이 알파 바였을 거야. 동의하세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허근은 알파 제곱이 알파 바를 만족하는 허근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래? 알파 제곱이랑 알파 바가 똑같고 싶대. 그럼 뭐였어야 될까? 쌤 이거 a 플러스 bi로 두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하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복소수를 알고 있어. 혹시 120도짜리 복소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니? 처음 들어봐? 그러면 그냥 배우고 가자. 얘들아, 그 3차 방정식의 허근을 다룰 때 자, 요 녀석의 성질이 뭐냐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1이거든? 뭔가 이런 건 들어봤잖아. 우리 이거는 그냥 개념 원리에도 있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메가가 120도짜리 복소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천천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가 이제 기말 잘 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자, 얘를 우격다짐으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 2분의 마일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서 3i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여기까지는 뭐 다들 동의하잖아. 그쵸? 그리고 혹시 복소평면이라고 들어는 봤니? 그치? 들어는 봤지? 이게 뭐냐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좌표축에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쌤이 편의상 그냥을 플러스로 줄게.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됐겠죠. 그게 여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120도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띠리리리리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여기는 그냥 저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오메가 제곱 자 그냥 편의상 쌤이 z라고 쓸게. 헷갈릴 테니까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의 허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를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z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로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부호가 바뀐 게 보이지? 근데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찍히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중3-2 때 삼각비를 배웠단 말이야? 지금 이게 1대 루트 3대 2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저 반지름의 크기는 우리가 두 개 복소수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지금 1에다가 루트 씌워서 그냥 1인 거야. 그래서 자 복소수의 크기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소수가 a 플러스 bi면,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z 곱하기 z 바야.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쵸? 우리가 복소수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 복소 평면에서 이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는 z 바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어차피 1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얘가 60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가 60도짜리니까 얘를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가 되니까 저 가운데도 60도가 됐겠지? 그래서 120도짜리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2의 삼각함수 과정을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지금처럼 복소수를 공부해 놓게 되면 나중에 삼각함수가 훨씬 쉬워져요. 물론 삼각함수를 선행을 했었다면 지금 이 복소 평면이 훨씬 쉬워졌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삼각함수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쵸?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녀석이 120도짜리 복소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동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얘들아,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할 때는 잘 들어. 회전하는데 확대도 해. 그래서 저 각도만큼 회전을 또 하고 저 복소수의 크기만큼 확대도 하게 되거든. 근데 크기가 1짜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확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만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봐봐. 120도짜리를 한 번 더 회전시키면 24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메가였을 때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동의하겠니?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봐봐. 우리가 복소수에다가 발을 취하게 되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인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해석을 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게 x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쪽이 오메가일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요 녀석이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알파가 알파 제곱이랑 똑같아지는 유일한 복소수가 크기가 1짜리인 120도짜리 복소수예요.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알파랑 알파 제곱을 허근으로 갖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 자, 일단 요 위치가 똑같아지려면 크기가 1짜리여야만 돼. 그래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회전시킨 거랑 똑같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크기가 1짜리가 아니었으면 물론 오메가가 이렇게 있을 때 오메가 반은 이쪽에 찍히는 건 똑같아. 근데 만약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였어. 그러면 이게 회전은 하는데 2배 더 늘어나서 저쪽에 찍혀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라서 회전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커. 그럼 회전을 하고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바랑 제곱한 거랑. 그러니까 크기는 1짜리일 수밖에 없고 각도도 x축 대칭시켰을 때랑 회전시켰을 때랑 똑같은 복소수는 120도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내가 지금 진하게 설명을 했잖아. 크기가 1짜리, 회전각이 120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소수를 이 2차식의 두 허근이며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면 얘들아 너네가 어떻게 배웠었어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파생이 됐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야. 이렇게 외웠잖아. 복소 평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120도짜리가 잘 봐. 우리가 혹시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할 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은 주기가 3이라는 거거든 얘들아. 그치 막 그렇게 배웠지. 왜냐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아지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지고 막 이러니까 주기가 3짜리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오메가 120도 회전하면 오메가 제곱 또 120도 회전하면 어때? 여기로 왔겠죠.
그러니까 1,0에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회전시켰을 때 딱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를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여기 60도짜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래? 60도면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오메가 6제곱은 또 1이잖아. 그냥 양변 제곱하면 1 나오는 건 알지만 이게 내가 여기서 180도 갔을 때 또 180도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메가 6제곱이라는 거는 60도를 6번 취한다. 그러니까 360도가 된 거니까 딱 여기로 왔겠지. 그래서 주기가 6짜리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이제 안 해도 돼. 45도, 135도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건 이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손에 떠났어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복소수는 60도짜리랑 120도짜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근하고 안 하고가 3차 방정식 허근 문제 풀 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킬러 문제가 되는데 그냥 누군가한테는 그냥 가벼운 복소수 문제가 돼.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복소평면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두 허근 알파랑 알파 제곱. 근데 알파 제곱이 알파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복소수가 있을까? 120도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납득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 중에 우리 복소수 센 시스텍 가면 막 이제 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뭐 알파 복소수를 막 구하라 막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 푼 친구들은 기억하고 심지어 충남여고는 그 너네 부교재에도 있었잖아. 내가 마지막에 외우라고 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풀 때 60도, 120도짜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알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계속 알고 있으면 선생님 말했잖아. 3차 함수 배운다고. 그럼 그때 허근 안 다루겠니? 똑같이 다뤄. 똑같이 다뤄. 근데 그때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3차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 그러니까 뭐 45도 그래. 뭐 다 까먹어. 근데 60도랑 120도짜리는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x 세제곱은 1일 때 120도라고 외우는 거야. x 세제곱은 1이면 세 바퀴 회전시켰을 때 360도에 와야 되니까 120도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360 했다라고 치면 돼. 그리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짜리 있잖아. 그거는 x 6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6번 회전시켰을 때 딱 36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6분의 360 해가지고 60도짜리 복소수다 라고 외우는 거야. 얘들아 외워야 돼. 이항류고 외워야 돼. 120도짜리랑 60도짜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거 많이 해놓으면 너네가 삼각함수 할 때도 되게 편해. 그러니까 다 뒷단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다. 어찌됐건 내가 지금 요 정보를 안다면 만약에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거 하면서 막 주구장창 노가다를 뛰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과 또 다른 실근 이렇게 갖는다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날먹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저 앞에 2차식을. 그쵸? 그렇게 되고 이 녀석이 얘랑 똑같게 되니까 이 녀석이랑 똑같으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3x제곱 나오게 되려면 봐봐 여기서 x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4였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개해가지고 그냥 구해도 되고 그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x 그다음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3x였겠지? 따라서 p가 마이너스 3이 되며 상수항인 q는 마이너스 4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2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엄청 짧아져. 내가 앞에 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지. 그냥 이거에 끝난 거예요. 동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 내용을 땡겨서 설명한 거야. 갑자기 복소평면 나오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근데 얘들아 좀 친해져야 돼. 아니 그리고 또 진짜 할만해요. 복소평면. 쌤이 여기서 방금 반지름의 길이 이런 거 그래 저런 게 너무 헤비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 헤비한 거죠. 헤비해. 근데 그냥 딱 그것만 알면 돼. 너네가 이제 복소수는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근의 곱이 1인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허근들이 다 여기 상수항이 다 1자리야.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회전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학교들은 카운터를 칩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2자리로 내고 그래요. 충여, 대전여고, 뭐 대전고 이런 데들은 고차 방정식 기말고사잖아. 기말고사 범위인데 저 3차 방정식의 허근이 그러니까 120도짜리긴 120도짜리인데 반지름의 길이를 2자리로 내.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이거 모르면 그냥 다 죽는다는 거거든.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줘.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고 120도짜리인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당연히 모르잖아 너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노가다 뛰는 거죠. 근데 그냥 저것만 나오면 다행인데 막 또 막 이상하게 막 엄청 나와. 그럼 그냥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복수평면을 모른다면. 아무튼 그러니까 쌤이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 한방 교재 나중에 나눠줄 때 한 번 더 진하게 분석을 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드려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 파트는 완전 그냥 또다시 복소수 파트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은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되고 이게 보여.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차라락 보여야 돼.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 모양을 보면 그냥 120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내가 그려줬던 그림이 보이는 게 제일 좋아 얘들아.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무튼 이 문제를 보면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0이래. 그러니까 세 묶음씩 사라졌을 거야. 그쵸? 근데 얘들아 저 좌변에 항이 몇 개야? 1번 100개, 2번 101개. 101개죠? 왜냐면 여기서 1부터 100까지 더했으니까 일단 100개는 확보인데 뒤에 1이 있으니까 101개였겠지. 이렇게 먼저 크게 항의 개수부터 파악해. 얘들아 그럼 101개인데 내가 세 덩어리씩 묶어서 없앴단 말이야. 그러면 몇 덩어리를 없앤 거야? 33덩어리를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99개 항을 날릴 수가 있겠지. 이거 동의하겠니? 그러고 나서 100번째랑 101번째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 녀석은 각각 얘랑 얘인 게 혹시 보여요? 다시 원래대로 올 거 아니야. 오오오오 잠깐만 얘랑 100번째, 101번째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의 값은 얘를 구하면 되니까 미안 얘를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기억부터 틀렸어요. 뭐야? 잠깐만. 기억이 틀려? 잠깐만. 잘했지? 얘들아, 쌤이 좀 뻘짓을 한번 했어요. 미안해요. 자, 이거잖아. 잠깐만. 아이고. 자, 미안해. 100제곱까지구나. 얘들아, 쌤 미안해. 101제곱이라고 얘기했지. 아이고, 멍청한 짓을 해버렸네. 자, 세 덩어리씩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이 세 덩어리를 그냥 여기서부터 합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차피 오메가부터 오메가 3까지 사라졌겠죠. 그럼 계속 사라지다가 이게 99까지도 사라졌겠지. 그럼 뒤에 남은 게 이 녀석 하나고 앞에 이 녀석이 살았네. 미안해. 그래서 얘가 맞아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저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산 문제야. 근데 계산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 쌤은 항상 대칭성을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지금 저게 5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먼저 가운데 걸 먼저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짜리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2잖아. 그리고 오메가 4제곱이랑 얘랑 똑같고 오메가 제곱이랑 얘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거 2개는 그냥 앞에 거가 한 번씩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거 넘긴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2개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네?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해도 오메가 세제곱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날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정답이 2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얘들아, 디귿을 딱 봤을 때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지. 이거는 이번에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제 더한 게 1. 자, 1 빼기 오메가는요. 여기서 수식을 변형시킬 때 잠깐만. 얘 마이너스 1이구나. 만약에 얘가 그냥 1 플러스 오메가나 이런 거였으면 훨씬 예뻤을 텐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또 통분을 해야 돼요. 까비. 그러면 얘가 통분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분해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됐을 거야. 쌤이 이거 통분 그냥 한 거야 얘들아.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분모 전개하는 거야. 이거 분해 2 빼기 1이니까 3 정도 나왔겠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잘 대입을 해보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1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분의 3이야. 그래서 1이 딱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 아쉽게도 리을까지 따져야 돼요. 그래서 리을을 가보면 얘들아, 쌤이 원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잖아. 얘들아, 저거는 얘를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 두 녀석 더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들아, 저기 뒤에는 다 바 투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요 식을 바를 붙여도 똑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밖에 안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도짜리 복소수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60도짜리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고 쫄지 말고 자, 쌤이 물론 당연히 질문하면 받아줘요. 당연히 받아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어차피 내가 풀어주니까 너네가 안 풀고 오지 말고 못 풀어도 좋아요. 근데 그 고민을 얼마나 해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잖아. 내가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나는 이미 잘 푼다고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 나 그만 풀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푼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풀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내가 보고 싶거든. 얘들아 봐봐. 제일 안 좋은 예시를 내가 보여줄게. 얘를 내가 어떻게 풀어봤어라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풀고 싶으면 너네가 1부터 18까지 대입이라도 해봤겠지. 근데 물론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규칙성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겠지. 적어도 1, 2, 3은 대입해야 돼. 왜? x 세제곱은 1은 120도짜리 복소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기가 3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3까지는 대입을 해봤어야 됐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입하고 정리를 했는데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주는 게 더 와닿겠지. 내가 저기서 막혔는데 저 쌤은 저렇게 풀어주네 이러면서 이제 잘 복습을 하고 너네께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보고 어차피 그냥 막 시간 없어 다른 과목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잖아? 그럼 너네 이거 평생 못 풀어요. 미리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푸는지 안 푸는지 보여. 너네가 풀어오는 것만 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 풀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물론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올 거야. 하지만 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쫙 다 쓰고 그 성질이랑 관련되게 뭔가 저 모양을 한번은 바꿔보고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온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잖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더럽죠. 근데 더러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의 성질 물론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올 거야. 너네가 까먹어서 이런 거 까먹었을 때는 개념 원리 한번 더 가면서 보는 거야. 근데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었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이거의 두 근이니까 1이고 오메가 바는 또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바바 붙인 것도 0이고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더 해봐야 돼.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쓰이면 좋지? 뭔가 얘가 싹 눈에 들어와서 얘가 1이야. 그치? 그러면서 뭔가 얘를 딱 봤어. 얘를 딱 봤는데 오메가 빼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 오메가 바의 n제곱으로 문제가 바뀌네. 막 이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 이 뒤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도 하는 거지. 얘를 그냥 노가다로 풀어도 좋은데 이거 쌤이 60도짜리 복소수라고 했는데 오메가 바도 60도짜리거든 얘들아. 오메가가 60도면 오메가 바는 요 아래쪽으로 60도짜리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오메가 바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는 얘를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부호를 다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1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무튼 이게 두 개가 똑같아지려면 뭔가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짝수여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고민을 좀 해와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한쪽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한쪽에 플러스가 붙어 있을 때 이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 라는 고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잔뜩 해왔는데 또 못 풀면 같이 풀어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또 높아지면 하나만 더. 오메가 빼기 1의 반은 그냥 오메가 바 빼기 1이야. 그러니까 실수 조금 무시 때려도 돼.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자 여기서부터 우리 목요일 날까지예요. 그쵸? 활용 파트 빼고 여기 일단 107쪽까지 일단은 잘 풀어오세요.